오늘 주제는요, 기회를 잡아라. 지금 왼쪽에 나오는 그림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앞머리는 분명히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죠. 아마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회는 올 때는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간 다음엔 잡을 수가 없대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후회해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몇 년 전에 가상화폐는 도박이고 거래소 폐쇄를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저희가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자,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코인? 사기다. 위험하다. 실체가 없다. 네덜란드 튤립이다. 그리고 조만간 0이 될 것이다. 나는 코인 투자는 하지 않는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기회를 좀 잡았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며칠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코인 투자는 하지 않아. 자료를 좀 보내주려고 다시 연락을 했을 땐 전화를 안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던가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코인은 실체가 없고 종이돈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투자하는 건가? 아니면 뜬구름 잡는 건 아닌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마저도 다 날려먹는 거 아닐까? 아,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고 사기성 있는데 내가 휘말리는 거 아닌가? 미래가 있고 실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내 주변에서 10명의 친구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렇게 사기다, 위험하다, 실체가 없다, 튤립이다, 0이 될 거다, 난 그런 투자 안 한다, 쭉 내가 듣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정관념, 가치관, 이거를 바꾼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되지, 이미 그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가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아마도 미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시총 위주로 전 세계 랭킹을 찾아봤습니다.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사우디의 아람코,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5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자, 이 회사들이 코인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자, 먼저 애플입니다. 맥OS 안에다가 5년 동안 비트코인 100서를 숨겨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전 세계의 가십거리가 됐어요. 팀 쿡이죠. 지금 현재 CEO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현재 공식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고 투자해 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중립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굉장히 재밌죠. 사실은 이 OS가 전 세계로 깔려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몰래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죠. 이 백서를 통해서 연준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백서를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OS에다가 애플이 감춰서 전 세계에 배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애플페이가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온다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요. 이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구매가 가능하다. 한 14가지 종류의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USDC, 도지코인 등.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고 있는 비트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인터넷 창에서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앵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코인 프로젝트인 앵커하고 함께 제휴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를 한번 볼까요? 자,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
석유 거래가 지금까지는 달러로 이루어지고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이 방문해서 브릭스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스위프트로 석유 거래를 하면 달러 거래를 해서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거고 브릭스로 거래를 하면은 중국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건데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우디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쩌면 미래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석유 거래 플랫폼에 벌써 몇 년 전부터 투자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암호화폐하고 CBDC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이번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임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CBDC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코인이죠. 친암호화폐 정책을 쓰고자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두바이를 의식해서인 것 같다. 두바이가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블록체인을 선택했죠. 사우디도 그와 관련된 담당자를 한 6개월여 전에 나라에서 임명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샌드박스,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 구글도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 사업처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된다.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도지코인, 시바이누, 에이코인 등 한 10가지 정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결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집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 세상이 와 그랬더니 글쎄 우리 집에 와서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먹겠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행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5위인 아마존 한번 볼까요?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 NFT 마켓 내달 24일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오픈시라는 마켓이 NFT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을 가지고 있죠. 아마존은 인터넷 상거래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회사인데 여기서 NFT 마켓을 4일 후부터 이제 개장하는 겁니다. IOST라고 아시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것도 3월 달 기사입니다. 코인 아실 거예요. 아발란체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파트너십 체결했다.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 1위부터 5위까지 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혹은 우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보다 그리고 제 친구, 짜장면집 하고 있는 제 친구보다는 미래 경제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코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발빠른 행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린 기사들이 한 달도 안 됐거나 한 달, 두 달, 올 들어서 나온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좀 우리랑은 멀어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내 랭킹을 한번 봤어요. 삼성이 아직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지금 2위로 올라섰고요. SK, LG, 그다음에 5위가 어쨌거나 포스코로 돼 있는데요. 이 5개의 기업들이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삼성은 벌써부터 이제 사실은 지갑도 개발하고 CBDC 사업에도 사업자 입찰에 참여를 했었고요. 자, 삼성 블록체인 투자 세계 1위. 금액으로 1위는 아니고요. 건수로 1위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블록체인 관련 13개 기업에 투자해서 건수로는 세계 1위고요. 싱가포르 은행이 7개로 2위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티그룹,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러한 회사들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세계적인 건수 랭킹이고요. 금액으로는 어디가 1등일까요? 구글, 알파벳이 1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11억 달러,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미국의 금융회사죠. 여기가 11억 달러, 삼성은 9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글로벌 4위로 투자를 했고요. 건수로는 글로벌 1위로 삼성이 지금 블록체인과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금융회사가 취급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비트코인 ETF를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하기는 그러니까 홍콩 주식시장에다가 삼성 자산운용이 ETF 상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주식을 사듯이 ETF를 사면 그 돈을 취합해서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홍콩 시장은 우리나라랑 같은 낮 시간대에 진행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 해외 주식에 투자들을 하고 계시죠. 자, 삼성 넥스트, 가상화폐 지갑업체 앱솔루트 랩스에 투자했다. 삼성전자가 삼성 리서치 신사업 TF를 가동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가 한 번도 공장 가동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삼성이 LG한테 밀렸습니다. 위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지금 시장이 위축됐고 순이익이 이번에 아마 1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막 10조, 몇십 조씩 벌었죠. 근데 1조도 안 되는 아마 9천 몇백억인가 그렇게 번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TF팀을 이제 가동을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 리서치하고 하나금융그룹 반도체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신사업을 찾아라. TFT 가동해서 뭘 찾았습니까, 지금? NFT하고 연계 사업, 뭐 프리미엄 TV를 통해서 NFT 그림을 갖다가 뭐 보여주고 그걸 판매하고 뭐 이런 사업 얘기도 나오고요. 가상자산 보관 등 다목적 월렛을 13개국에서 추가 출시했다. 추가 출시라는 건 우리나라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가상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삼성 월렛, 이게 삼성페이하고 나왔다. 기존에 한국,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선 이미 출시했고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바레인, 예, 뭐 이렇게 등등등등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페이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로 가상화폐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이 가상화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코인원, 코빗, 빗썸 직접 거래소랑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삼성페이에서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만 돼요. 삼성이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수십 개국에다가 이렇게 출시하면서 잔고 확인만 하라고 만들어 놨겠습니까? 삼성페이를 통해서 자, 내가 빗썸에서 코인을 샀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결제합니까? 삼성페이를 통해서 슈퍼마켓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현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현대카드가 콘크릿이라는 상표 출원을 했어요. NFT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출시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연말에 거래소 서비스를 오픈하는 게 유력하다. 그러니까 NFT 거래소를 현대카드에서 오픈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신한카드도 마이 NFT라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국민카드 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기사. 그다음에 네오코리아 대표 석장우 현대모비스 NFT 공모전 입상했다. 여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NFT 공모전을 열었어요. 자동차 부품 유통 블록체인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NFT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유통을 하겠다. 조폐공사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한다?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 현대카드는 모던 라이언하고 블록체인 기업 엘뱅크는 거래소죠. 예, 하고 업무 협약 체결했다. 글로벌적으로 확대해서 여러 협업을 희망한다. 불과 몇 주 전에 이들끼리 업무 협약을 맺어서 뭔가 글로벌리한 사업을 펼치겠다. 앞으로 양사가 좋은 시너지를 내서 성장하겠다. 폭풍 성장 블록체인, 삼성, SK, 현대차, LG가 뛰어든 이유는 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을 선정해서 네이버, 카카오, SK, KT, SKT 통신기업들도 전부 선점하기 위해서 여기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전부 블록체인 생태계에 뛰어들어 있다. 전 세계 글로벌 선도기업들, 우리나라 선도기업들 전부 다 지금 여기 올인하고 삼성이 세계 1위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SK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넷마블 등 블록체인 스타트업 슈퍼블록이라는 회사에다가 SK하고 넷마블하고 90억을 투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참고로 슈퍼블록이라는 회사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라는 블록체인 학회를 창립한 김재윤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경량 노드를 가진 새로운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장부죠. SK 플래닛이 블록체인 신규 법인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도 했지만 SK 플래닛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아마 코인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결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이제 추측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SK가 점찍은 암호화폐 아발란체, 미국 헤지펀드도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신규 먹거리 마련하는 SK CNC.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로 사업 확장하고 있다. SK증권 블록체인 혁신금융팀장 증권업 STO 만나서 디지털 플랫폼 도약하고 있다. STO가 증권형 토큰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풀을 갖다가 증권이다라고 해서 제소한 사실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증권에 소속돼서 사업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형 토큰은 앞으로 어디서 거래해라? 증권회사에서 거래해라. 코인회사에서 거래하지 말고 증권회사에서 거래하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증권형 토큰을 갖다가 법적으로 승인해 주겠다. 라고 한국 정부에서 법안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일 리플이 증권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 제소하겠다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나왔죠. 미국에. 이더리움이 제소당하면요, 비트코인 빼놓고 다 제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존에 미국에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증권사로 이관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 왜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증권사는요, 미국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마음대로 자기네가 고객이 증권사에 투자금을 예치했다고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과자 못 사 먹죠. 코인 회사들은 그거 가지고 몰래 과자 사 먹을 수 있죠. 생 뱅크만 프리드도 고객들이 돈을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몰래 과자 사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증권 회사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돈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여자친구랑 막 나눠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못 합니다. 코인이 그냥 상품이면 아무나 팔 수 있어요. 근데 증권이면 아무나 못 팔아요. 그래서 지금 상품이다, 증권이다 이거 가지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증권이면 합법적으로 발행을 승인해주고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법안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만일 증권이라고 판정이 나면 이제 리플은 빗썸에서 못 팔고 어디서 판다? 증권회사에서 팔게 됩니다. 증권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도 증권회사 있죠. 상위 기업들 다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증권회사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지금 코인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재판 중이니까 판결만 나면 바로 한국 정부도 증권사에서 STO는 증권사에서 하라고 법안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지난달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 블록체인 혁신금융팀장 이거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코인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금융사가 디지털 자산을 바탕으로 플랫폼 진화를 꾀할 것, 코인 거래를 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이제 빗썸에서 취급하던 코인을 갖다 업비트에서 취급하던 거 어디서 한다? SK증권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토큰 증권을 필두로 새로운 혁신 금융에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23년 주총입니다. 올 주총이에요. 언제요? 3월 말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됐어요. SK 패밀리사와 협력해서 새로운 주총을 열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론 난 게 뭡니까? AI하고 블록체인 사업에 힘주겠다. 정관 변경 안건으로 AI와 블록체인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코인 사업을 하겠다고. 이래도 코인이 사기고 네덜란드 튤립이고 뜬구름 잡는 거고 0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정관 변경 다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사업을 지정하고요. 정관에서 지금 메모리 사업 축소하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LG가 지금 4위까지 밀렸어요. LG전자 블록체인 NFT 사업 가속화, D앱 서비스 기획 개발, D앱이라는 게 탈중앙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갑, 웹3 서비스 기획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NFT 전문 포털 서비스 시동, 아마존이 NFT 거래 전문 포털 진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LG도 진행한다고 그러고 각 은행들도 진행한다고 그러고 지금 증권사들도 진행한다고 그러고 다 한대요. 뭐 누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 효성 TNT에 출사표 던졌는데 이게 뭡니까? NFT 포탈. LG전자 암호화폐 상표권을 등록했어요.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상표부터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도 LG의 암호화폐 명칭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증업, 암호화폐 자산 금융거래업, 암호화폐 금융투자업,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증업, 암호화폐 자산 금융거래업, 코인 거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금융투자업, 코인 발행하고 코인 거래소 만들고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수십 년 동안 수십조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접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사업도 접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데 뭐 합니까? 블록체인 사업, 그 다음에 암호화 자산의 매매 중개업,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주총을 통해서 LG전자가 추가를 했어요. 코인 발행한다고 상표 등록까지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다 사활을 걸었어요. 앞으로 이거를 잡지 못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삼성도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LG도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래 먹거리로 난리가 난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뭘 하냐면 무역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왜냐하면 송금을 바로 해주면은 물건은 안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설을 하고 또 뭐 여기서 물건을 발송을 하고 받은 걸 보면은 그걸 통해서 무슨 어음을 지급하고, 이 무역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게 돈을 갖다가 외환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그 송금을 하려면은 또 외환 송금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건데, 이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수출 대금 결제 프로세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정보 연계, 그러니까 결제도 코인으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물건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을 갖다가 선화증권, 환어음, 소유권 검증, 이력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좋은 시기 올 것. 포스텍이 포항공대죠. 포스텍이 운영하고 있는 코인 교육 시스템, 가상자산 시장 좋은 시기 올 것. 코인한테 좋은, 코인 시장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이게 작년 9월에 한 겁니다. 포스텍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디지털 에셋 3기 개강.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디지털 에셋이에요. 쉽게 말해서 코인 교육 과정입니다. 지난 5년간 암호화폐를 돌덩이라고 했는데 최근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이들 금융 소외층에게 잘 맞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5억 명이 지금 은행 거래를 못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거는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포항공과대학에서 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 에셋 전문가 과정을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 과정을 수료하면은 포스텍 총장 명의 수료증하고 포스텍 총 동창회 준회원 자격을 주겠다. 포스코도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무역 결제 시스템하고 실질적인 코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튤립입니까? 뜬구름 잡는 겁니까? 망상입니까? 사기입니까? 글로벌 리더 기업 5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리더 기업 5개가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코인 결제가 과연 글로벌 결제 시스템, 금융기관과 결제 시스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따라잡았다. 그래서 내년에, 즉 올해 2023년은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전체 신용카드 결제, 전 세계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된 게 약 8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마스터카드가 1년간 2조 달러 결제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조 달러 결제했고요. 비자가 세계 1위예요. 연 12조.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비자하고 합치면 한 15조 정도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작년에 한 8조 정도 결제를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죠. 전 세계 카드 결제량을 넘어설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결제망 1위인 비자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신문기사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자가 가상자산 상표 출원을 했어요. 미국 금융 대기업과 유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가상자산 지갑하고 보관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 NFT 등을 감상, 접근, 보관, 모니터링, 관리, 거래, 전송, 수신 서비스, 비자가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서비스 하겠다라는 거죠. 전략 목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카드 결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자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갖다가 비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비자 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하도록 하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죠. 비자의 암호화폐 전략 목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고객이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바꿔주고 그 달러를 가지고 카드 결제하게 하면 되겠네. 비자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뭔가 복잡하게 뭐를 만들고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USDT하고 달러하고 1대1이야. 고객들이 USDT를 가지고 있어. 달러랑 바꿔서 그 달러로 카드 결제하면 되겠네. 구체적으로 우리는 USDC 발행 고객이 우선 이더리움에서 USDC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수락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다. 세계 1위입니다. 1위도 전 세계 카드 결제량이 15억 달러인데 그중에 12억 달러가 비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상표 등록해놓고. 그런데 비자는 크립토 윈터에도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더리움 자동 결제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블록체인 결제를 실생활로 끌고 들어오려 하고 있고, 비자가 제안한 자동 결제 시스템은 위임 계정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이더리움 레이어 2를 통해서 네트워크 스타크넷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지만 비자는 발빠르게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비자 카드는 작년부터 발빠르게 상표 등록해놓고 이 결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스터카드 세계 2위입니다. 마스터카드가 평생 2위만 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코인 결제 시스템마저도 비자한테 다 뺏겨버리면 마스터는 영원한 2위죠. 마스터카드 기관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있죠.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여기가 이제 코인 거래를 하게 될 거잖아요.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나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주식 거래는 했지만 코인 거래 시스템은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뭘 하고 있느냐? 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인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가로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작년 10월 달에 발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상대로 판매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가 웹3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당연히 하죠. 이거 비자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하는데 마스터카드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거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스테이블 코인이가 호주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언제? 지난달 20일이니까 딱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부터 호주에서는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호주 스테이블 코인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아무튼 미국 내에서는 여기가 랭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1위도 했어요. 미국 내에서는.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카드 포인트를 갖다가 암호화폐로 주겠다. 그 리워드를 가지고 100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이 아브라 플랫폼하고 연결해 가지고 100종의 암호화폐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진입을 암시하는 상표 출원을 했다. 가상 지불 카드 관련 브랜딩, 메타버스에서 은행 서비스 수행 관련, 그다음에 NFT 시장에서의 카드 사용 관련.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한금융이 지난달 기준 1위더라고요. 자, 신한금투에서 NFT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리오하고 손잡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상품 서비스 공동 개발, 그다음에 대체 불가 토큰, NFT,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 생태계 조성, 코인 사업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교육 시작했다. 그 전담 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신한그룹에서 전체 임직원은 무조건 다 블록체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내년 하반기 증권형 토큰 플랫폼 출시한다. 증권형 토큰 이거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정보가 작년 연말에 생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증권형 토큰은 증권사에서 취급해 이렇게 하니까 증권형 토큰 플랫폼 이게 뭡니까? 코인 거래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올 하반기부터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출시한다.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채권, 뭐 여기 증권형 토큰, 그다음에 그 부동산 NFT 있잖아요.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 호텔 이거 부동산 NFT도 취급하겠다. 신한금융 예, 비슷한 얘기예요. STO 인프라 구축 예, 이게 증권형 토큰이죠. 블록체인 제도 편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증권형 토큰, STO 인프라 구축 추진, 블록체인 관련 자산 시장 대비, 전담반 TF, 2022년 블록체인 부 신설, 자산 시장 대비. 그 뭐예요? 코인 거래. 자, 하나은행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금융 TI, 컴투스 홀딩스와 블록체인 기술 협약 협력, 업무 협약해서 메인넷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개발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예, 블록체인이 장부죠. 그 메인넷을 갖다가 개발하는 업체하고 기술 제휴해가지고 하나금융에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건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인데 내부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블록체인을 운용하고자 하는 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한 메인넷 서비스,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하겠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어디랑 샌드박스하고 메타버스 사업 진행한다고 또 이렇게 발표해놨어요. 하나은행하고 삼성전자하고 손잡고 신사업 모델을 하는데 뭐 합니까? 디지털 금융 활성화 협약을 맺었어요. 삼성페이가 코인 지갑 만들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제 서비스를 하는데 삼성은 지금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이 없으니까 삼성이 삼성페이 만들고 코인 지갑 만들고 그거를 연결을 해서 결제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다가 은행 서비스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은행하고 삼성전자하고 모바일 통한 결제, 신분증, 해외 결제, IT 기술 융복합, 블록체인 기반 월렛, 이거 지갑, NFT 연계 상품 개발, 웹3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협약을 맺었는데 이거 언제 맺었습니까? 3월 28일이니까 지금 20일 전에 그렇게 체결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뛰어든 사람도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전문가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1, 2, 3, 4, 5위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대한민국 1, 2, 3, 4, 5위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대한민국 은행 시스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대한민국 증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짜장면 장사하는 내 친구 얘기만 들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제가 분명히 롱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025년 말까지 목표를 두고 일단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 지금 30개월 남았어요. 30개월 후에 목표를 두고서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하도 주변에서 사기다 아니다 막 말도 많고 저희는 지금 무슨 사기 코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에이다에 투자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맞아? 며칠 전처럼 갑자기 코인 막 한 10%씩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제로 되는 거 아니야? 별 걱정이 다 듭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나은행하고 미래 먹거리 이거 결제 시스템 하겠다고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직원까지 다 뽑아놓고 지갑 다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는 전 세계 한 30개국에다 다 깔아놓고 우리나라도 다 깔아놓고 국민은행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조각투자 플랫폼 NFT를 활용한 조각투자. 왜냐하면 이거 정부에서 이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KB증권이 뭐합니까?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하고 STO 사업. 이게 뭐예요?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조각투자로 잘라서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만 평짜리 신규 캠핑장 새로 오픈하는데 그거 투자해 보실래요? 그거 뭐 한두 푼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요? 근데 그거를 NFT 증권형 토큰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토큰 한 개당 10,000원씩 잘라가지고 각자 돈 되는 대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다 배당해주고 소유해주고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NFT 토큰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매도 칠 수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NFT를 거래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물 필요 있어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많이 부동산을 통해 샀으면 그거를 내가 바로 팔 수 있어요?
누가 살지 그거 작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NFT, 이거 조각 투자, 증권형 토큰 이거 하겠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부동산 조각화입니다. 그 파는 것도 10분 안에 다 현금화. 10분이 뭐예요? 1분 안에 현금화. 1분 안에 매입했다가 그것도 1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고 1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고, 토큰 증권을 선박금융에 적용해서 최초로 지금 시도한대요. KB증권하고 피스라는 선박 조각 투자. 유조선 그러면 몇 조씩 투자해야 돼요. 근데 몇 조가 없잖아요. 근데 유조선이 한번 가서 기름 싣고 오면은 돈을 뭐 우리는 얼마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돈 있는 부자들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무슨 유조선에다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KB증권에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조선인지 상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배에다가 NFT 조각 투자를 해가지고 10,000원씩 투자할 수 있어.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그 배에다가 투자하면서 그 주식으로 투자하면서 생겨났다는 거, 보험도 그렇게 생겨났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를 NFT로 이제는 부동산이 됐든 배가 됐든 미술품이 됐든 이런 고가의 제품들,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던 것을 조각 투자로 지금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KB금융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대응위에서 웨이브리지하고 맞손 잡았다.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이제 코인도 빗썸에서 파는 게 아니라 KB에서 팔게 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편입이 그 얘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코인을 팔게 되지 않겠어? 그렇게 시장이 변화할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어떻게? 그래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하고, KB가 뭔 사업하는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KB에서 인공지능 투자 분석 플랫폼, 봇 투자하는 거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자금 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KB 디지털 에셋이 뭐예요? 에셋이 코인이에요. KB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개발에 나서요. 이게 뭐냐면 KB 증권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 자산을 관리 개발, 뭐 가상자산 지수 기반의 상품, 알고리즘 투자, 고객들 돈을 받아서 보사업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KB에서 코인보 사업. 자, 그 다음에 가상자산 지수 기반의 상품 개발. 이게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ETF입니다. KB에서 코인 보타고 코인 ETF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시중은행들은 봤으니까 중앙은행, 돈 찍어내는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일단 달러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 자, 패드가 디지털 화폐 결제 서비스 임박했다. 이게 3월 17일자 신문기사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패드나우라는, 우리가 전산망 구축할 때가 우리를 통해서 해. 지금 패드도 그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패드나우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패드가 만든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거래하고 결제해라. 패드나우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혜택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이 미국 CBDC를 발표하는 것에 근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패드나우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 곧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할 것이다. CBDC를 바로 찍는 건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를 USDT가 있다. 그러면 트론 망을 통해서도 결제가 되죠. 이더리움 망을 통해서도 결제가 되죠. 그리고 뭐 아발란체 망을 통해서도 결제가 되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결제가 되거든요. 패드가 그럼 우리도 블록체인 망을 만들면 되잖아. 해서 패드나우라는 블록체인 망을 만들어 가지고 USDT 송금할 때 트론망으로 송금하지 말고 패드망으로 송금해. 패드나우. 3월 17일 한 달 된 기사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암시했지만 디지털 자산에 더 많은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관리 감독하에 두기 위해서 패드나우라는 블록체인망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할 때 여기를 통해서 송금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파봇에 충전할 때 TRC20으로 충전하지 말고 패드나우 20으로 충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패드가
니네가 얼마를 알파봇에다 충전하고 알파봇이 수수료를 얼마를 떼가고 이거를 패드가 알 거 아니냐. 자기네 망으로 충전해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 부의장이 이제 CBDC 관련해서 미국 하원의원에 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종이돈을 안 찍고 이제 디지털 달러로 코인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CBDC를 실제 발행하기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거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달러를 CBDC로 디지털 달러로 바꾸는데 5년은 걸린다.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야, CBDC 이런 거는 그거 시작하려면 5년도 더 걸려.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 시기상조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정작 하원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같은 날 나온 신문 기사예요. 5월 27일, 5월 27일. 하원에 가서는 디지털 달러 없이 달러 패권 유지 가능하겠냐? CBDC 안 찍고 지금 중국은 벌써 찍었어.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달러 안 찍고 5년씩 버팅기면 그거 패권 관리가 되겠어? 얘네는 벌써 디지털 돈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종이 돈으로 지금 계속 5년을 버티면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것 같아? 의회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가서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주요국들이 자체적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는 만큼 미국이 이를 발행하지 않고도 지금 같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 나라들은 다 뭡니까? 기축통화국입니다. 유로화,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화. 여기는 지금 도입 검토 절차 밟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발행했고 이렇게 기축통화국들이 다 움직이는데 이처럼 전 세계에서 9개국이 CBDC를 발행했고 87개국은 발행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만 안 하고 있다가 뒤처지면은 달러 패권 유지 가능하겠냐? 그러면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이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해서 디지털 유로의 총 예상 발행량을 발표했는데 한 1조 유로에서 1조 5천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한 2천조 정도 되는 양으로 발행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왈가왈부 진짜 발행해도 되냐,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발행한다면 이 정도 발행하겠다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4월 17일이니까 엊그저께 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CBDC 향후 운영 방안 논의위에서 작년 11월부터 모의 실험에 들어가 있고 이름은 디지털 N이라고 만들고 총 9명의 전문가가 올해 말까지 테스트를 통해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근데 한국은행은 사실 일본보다 한 발 빠릅니다. 3월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됐네요. 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 CBDC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이게 15일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이제 조폐공사에 돈 안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찍고 코인으로 바꾸는데 한국에서는 코인이 지금까지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거를 가상화폐로 돈을 바꾸면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법안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가상화폐 중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만 돈이고 다른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15일자로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에 따라서 조폐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폐 찍던 조폐공사 ICT 전환, 블록체인 넘어 금 NFT 거래 쪽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화폐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화폐 매출이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난 2020년에는 처음으로 적자가 140억 원이에요. 이제 블록체인하고 NFT 사업합니다. 한국은행하고 조폐공사하고 다 블록체인 사업으로 돌아섰어요. 자, 조폐공사가 NFT 커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어디랑 추진한다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현대백화점하고 조폐공사하고 손을 잡고 NFT 판매에 들어갑니다. 조폐공사가 NFT를 만들고 현대백화점이 백화점에서 NFT를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실 매장에서는 현대백화점에서 팔고 가상공간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를 팔겠다라는 것이 조폐공사의 사업 보관이에요.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거 알았는데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 신비클럽.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비클럽은 세 가지 코스입니다. 스타디 코스하고 인베스트 코스하고 비즈 코스예요. 제가 투자하라는데 무조건 투자하십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뭐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돈이 됐습니까? 제가 사란다고 다 사십니까? 그러면 10중 8구는 또 돈 날리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뭘 판단 기준이 안 서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시려면 일단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르쳐주는 데가 있습니까? 시중에? 없어요. 신비클럽을 통해서 스터디 코스를 진행합니다. 자, 지금 지원자들이 접수를 일부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월요일, 목요일 교육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2번 4주에 걸쳐서 스터디 코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번에 2시간씩 총 16시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배우는 거는 유료 코스입니다. 그래서 $999의 수강료를 내시게 되면은 화폐의 역사에서부터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내가 기초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전부 배우실 수 있어요. NFT는 뭐고, CBDC는 뭐고, 이걸 통해서 뭐 덱스는 뭐고, 섹스는 뭐고 배웠어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직접 어떻게, 뭐에다가, 얼만큼, 어떻게 투자하는지 나 모르잖아요. 그거를 대신 투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이제 이거 스터디 코스는 유료 코스지만 스터디 코스를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나머지는 다 무료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거 모르시잖아요. 이것도 8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해드려요. 지갑도 만들고 직접 거래소 계정도 개설하고 거기에 내가 입금해가지고 뭘 어떻게 사고 어떻게 사면 위험하고 어떻게 사면 안전하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알려드립니다. 투자 방법을 실제로 알려드립니다.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을 바로 참여하시도록 제가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투자해서 안전하게 100배 혹은 그 이상도 버실 수 있어요. 2025년까지. 그 노하우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0억을 버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버실 수도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방법만 알려드려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알려드린다고 하고 사기치시면 여러분들 그거 판별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먼저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잘못된 방법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하셔서 투자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들을 옆에서 알려드리고 방법을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모르면은 또 도와드리고 그게 인베스트 코스. 이 인베스트 코스는 스터디 코스를 유료로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진행해요. 내가 이렇게 배운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펼쳐져요. 그게 이제 비지 코스인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방법도 다 무료로 알려드려요. 결국은 수강료 받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가실 수 있도록 90%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찾아갈 수 있는지도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찾아가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드립니다. 그걸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잿밥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코인 투자가 혹시 사기에 우리가 꼬임에 넘어가서 네덜란드 툴립,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금융 전문가들, 기업 전문가들, 과연 그들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조폐공사는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있는가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배우고 그걸 나만 아시고 계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그게 곧 또 비즈니스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신비클럽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투자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걸 보시면서 분명히 뭔가 있다. 전 세계에 비자 카드가 뛰어들고 한국은행이 뛰어들고 조폐공사가 뛰어들고 이렇게 돌아가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비클럽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배우시고 투자 정보를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해 드릴 거거든요. 신비클럽에 들어오셔서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코인은 하루 만에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승장에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다행히 요 며칠 사이에 코인은 좀 하락했어요. 빨리 배우고 빨리 투자해야 돼요. 원래는 스타디 클럽 다 마치고 원하시는 분들만 인베스트 클럽을 무료로 진행할 거였는데, 이번에는 스타디 클럽 2시간 진행하고 인베스트 클럽을 1시간씩 끼워 가지고, 어차피 스타디 클럽이 2시간씩 8번 진행되잖아요. 인베스트 클럽을 1시간씩 끼워서 3시간씩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야 빨리 투자하죠. 예. 빨리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일주일이 늦어지면 투자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일주일이 늘어지면 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첫 번째 그 강좌가 월요일, 목요일 8시부터, 원래는 2시간이니까 9시, 10시까지인데, 인베스트 코스는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원래 이 유료 강좌는 스타디 코스만이에요. 나는 뭐 그 투자하는 방법까지는 난 안 배워도 돼. 나는 코인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투자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시는 분은 인베스트 코스 안 들으셔도 돼요. 아무튼 스타디 코스는 8시, 9시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참여하시고자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분들에게는 내일 저녁 9시에, 오늘처럼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 함께 모이셔 가지고, 수강료는 어떻게 납부하고, 투자를 해 보시려면은 투자금도 좀 일부 좀 있으셔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강의를 수강하시려면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내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같이 줌으로 모여서, 그때는 다 마이크 켜시고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는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함께 수강을 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 꼭 잡으시고,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이렇게 난리가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회라는 신의 그림이에요.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없어요. 우리가 다가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절대로 잡고자 해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꼭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배워보시고, 그리고 직접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